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루테인만 열심히 챙기면 눈이 환해진다고 믿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영양제 통을 가득 쌓아 두시고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데 정작 눈은 점점 더 침침해지고 밤에 운전할 때마다 불빛이 번져서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노안과 백내장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로서 수백 분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눈을 밝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제가 연구하면서 놀랐던 점이 있어요. 집안 조명의 각도만 바꿔도, 그리고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밤에 퍼지던 불빛이 크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술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닌 그냥 아주 사소한 습관 변화만으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영양제보다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부분인데 이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눈의 나이를 늦추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실제로 제 연구실에 자주 오셨던 67세 박영자 어머님 때문입니다. 이분은 늘 돋보기를 들고 다니셨어요. 신문을 보실 때도 핸드폰을 보실 때도 항상 돋보기가 필요하셨죠. 그런데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표지판이 뿌옇게 번져서 차 운전이 너무 무서웠대요. 신호등 불빛도 번지고 앞차 후미등도 여러 개로 보이고 심지어 상가 간판 글씨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처음에 안경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셨어요. 주변에서도 루테인을 더 먹어보라고 권하고 어떤 분은 비싼 눈 건강 기계를 사라고도 했대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집 조명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꼭 쓰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놀랍게도 몇 주 지나고 나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명을 눈높이보다 약간 위쪽에서 비추도록 바꾸고 외출할 때마다 선글라스를 꾸준히 쓰면서 시야가 훨씬 또렷해졌다는 겁니다. 저녁에 운전할 때도 불빛이 덜 번지고 신문 글자도 전보다 잘 보인다고 하셨죠.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그저 아주 사소한 습관 교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눈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아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식습관과 빛 관리만으로도 눈의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노안과 백내장에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햇빛은 비타민 D도 만들어주고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세요. 물론 적당한 햇빛은 필요하죠. 하지만 눈에 있어서 자외선은 정말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수정체를 빠르게 혼탁하게 만들거든요. 수정체는 우리 눈 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투명한 조직인데 이게 뿌옇게 변하면 바로 백내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노안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외선 노출이 많은 사람은 백내장 진행 속도가 1.5배나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낚시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죠. 저도 실제로 72세 김영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매일 햇볕에 나가서 산책을 즐기셨어요. 그런데 선글라스는 불편하다고 거의 쓰지 않으셨죠.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백내장이 크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립니다.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를 꼭 챙기세요.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도 함께 쓰시면 더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캅산 렌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자외선 차단 인증이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선글라스를 얼마나 자주 착용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눈 비비는 습관이에요. 이건 정말 작은 습관이라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순하게 눈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각막이 변형되고 수정체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눈은 정말 예민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섬세하죠. 대한안연구소 보고를 보면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은 백내장 발생 시기가 평균 10년이나 빨랐다고 해요. 10년이면 정말 큰 차이죠. 제가 만난 65세 이명숙 어르신도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자주 가려워서 무의식 중에 눈을 계속 비비셨대요. 그 결과 50대 후반에 이미 백내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찜질이에요. 차가운 수건을 눈 위에 5초 정도 올려두면 가려움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손으로 직접 비비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어린 자녀나 손주들의 습관도 교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 비비는 습관이 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무심코 눈을 비비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스테로이드 약물 남용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나 약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토피나 습진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눈 안으로 흡수되면 백내장 진행을 앞당기게 됩니다. 한국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사람들 중 절반이 조기 백내장 소견을 보였다고 해요. 정말 무섭죠? 제가 상담했던 58세 박성환 어르신은 아토피 치료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랫동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50대 초반에 이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백내장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써야죠. 다만 장기간 사용하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대체 요법을 병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로 장기간 사용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혹시 눈 주변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당 섭취예요. 단 음식은 맛있죠. 저도 알아요. 떡이나 빵, 과일, 초콜릿 같은 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고혈당은 수정체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혼탁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 안에 렌즈를 뿌옇게 만드는 거죠. 미국 NIH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가 있는 사람의 백내장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당뇨가 아니어도 평소에 단 음식을 많이 드시면 위험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정자 할머님도 평생 단 음식을 즐기셨는데 60대 초반부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단 음식을 줄이시고 채소와 견과류 중심으로 식사를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눈검진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단 음식을 드신 뒤에 눈이 더 뿌옇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과식과 염증의 관계입니다. 과식하면 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늦은 밤에 과식하시는 습관이 있으면 더 위험하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따른 그룹은 백내장 진행 속도가 20%나 늦었다고 해요. 지중해 식단이 뭐냐면 채소와 과일, 올리브오일, 생선 중심으로 먹는 거예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오상호 어르신도 늦은 밤 과식 습관을 고치고 나서 눈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안개 낀 것처럼 뿌옇던 시야도 많이 호전되었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채소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영양제보다 기본 식단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기본 식사가 엉망이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은 식단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광고 치료예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눈 건강 관련 광고가 정말 많죠. 기계로 백내장을 없앤다든지 특별한 약으로 시력을 회복시킨다든지 하는 광고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광고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런 광고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 중 70%가 효과를 못 봤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돈만 낭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만난 69세 최미숙 할머님도 고가의 눈 건강 기기를 샀는데 쓰고 나니 오히려 눈이 더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효과 있는 건 검증된 생활 습관 관리와 정기 검진이에요.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혹적인 광고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눈 건강 광고 제품에 혹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습관들이 눈의 나이를 크게 바꿉니다.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거나, 눈을 자주 비비거나, 약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단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검증 안 된 치료에 의존하는 것들이 모두 눈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눈을 밝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을 환하게 만드는 실천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위험 요소를 짚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입니다. 가장 먼저 실내 조명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조명이 눈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조명의 위치와 밝기는 눈의 피로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조명을 눈높이보다 약간 위쪽에서 비추면 불빛이 번지는 현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덜 생기고 글자를 읽을 때 눈의 부담이 확 줄어들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어두운 조명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두운 조명에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면 눈 피로가 훨씬 빨리 쌓여요. 그래서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를 하실 때는 스탠드를 눈보다 약간 위에 두시고 전체 조명도 은은하게 켜두시면 좋아요. 집 조명 위치를 한번 바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 정말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햇빛이 쨍쨍한 날에만 선글라스를 쓰세요. 사실은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70% 이상 존재합니다. 구름이 자외선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날씨에 상관없이 선글라스와 모자를 꼭 챙기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렌즈의 자외선 차단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싼 선글라스는 그냥 색만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면 오히려 동공이 더 커져서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를 쓰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눈꺼풀 위생 관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분비물이 자주 쌓이는데 이게 쌓이면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눈도 건조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많이 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수건을 눈꺼풀 가장자리에 1분 정도 올려두고 찜질하듯이 부드럽게 닦아내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살 부드럽게 닦아내셔야 해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세수할 때 같이 하시면 되고요. 눈꺼풀 청소 평소에 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앞에서 과식과 단 음식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뭘 먹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은 간단해요. 토마토, 올리브오일, 견과류 같은 지중해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수정체가 늙는 속도를 늦춰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량 영양제보다 자연식품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기본 식단이 건강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하루에 한 끼는 채소와 올리브오일 중심으로 구성해 보세요.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듬뿍 뿌리고 견과류를 한 줌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평소 식단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무엇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 비비기 대신 대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눈이 가려울 때 자꾸 비비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게 눈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럼 대신 뭘 하면 좋을까요? 냉찜질과 인공 눈물로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느껴지면 차가운 수건을 눈 위에 5초 정도 올려두세요. 그리고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넣어주시면 대부분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으로 직접 눈에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손에는 세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수건이나 인공 눈물을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가려울 때 눈 비비는 대신 어떤 방법을 쓰실 건가요?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천법을 하나하나 더해가면 눈의 선명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실내 조명을 바꾸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눈꺼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식단을 개선하고 눈 비비는 습관을 고치는 것.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눈 나이는 분명히 젊어질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어요.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만 열심히 챙기면 눈이 밝아진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이건 불완전한 접근입니다. 영양제는 기본 생활 습관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뿐이에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고 눈을 자주 비비고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쓰고 단 음식을 과하게 먹고 과식을 반복하고 검증 안 된 치료에 의존하면 노안과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60대에 시작될 백내장이 50대에 찾아올 수도 있고 70대에도 맑게 볼 수 있었던 눈이 60대에 벌써 흐려질 수도 있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눈 비비기를 멈추고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식단을 개선하고 실내 조명을 조절하고 눈꺼풀 위생을 관리하면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 시야가 또렷해지고 밤 운전이 편해지고 신문 글자가 잘 보이게 됐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수술 없이도 초기에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내장이 이미 많이 진행되면 결국 수술을 해야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선글라스를 챙기세요. 이게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흐린 날에도 짧은 외출에도 무조건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안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시야를 바꿉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조명이 너무 낮거나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위치를 조정하시고 독서할 때는 스탠드를 눈보다 위에 두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바꾸셔도 한 달 뒤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수술할 때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언젠가는 해야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렌즈 종류만 해도 단초점, 다초점, 난시 교정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 눈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자외선 차단인가요? 조명 조절인가요? 아니면 식단 개선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눈을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